네, 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 이상한 기억들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진짜 실제로 겪은 것 같은 정말 생생한 기억들이요. 오늘 이야기는 주인공이 초등학생 때 겪은 이상한 괴 현상들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기분 나쁜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 학교였다. 그런 학교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랄까, 진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3개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첫 번째는 새의 책이다. 아마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다. 우리 반의 과학 교과서의 글자가 전부 한자 새라는 글자로 바뀌어버린 괴현상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교과서의 모든 글자가 전부 한자 새가 된 거다. 이해가 되는가? 그럴 리가 없지. 나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 교과서 표지에는 보통 즐거운 과학 4학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나. 그게 전부 새새새 새새새새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아래쪽에는 대일본도서 같은 출판사 이름도 적혀 있는데 그것도 새새새새새로 바뀌어 있었다. 안쪽의 내용도 전부 마찬가지였다. 진짜 모든 페이지가 새라는 글자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무 소름 끼쳐서 닭살이 돋을 정도였다. 일러스트나 도해 같은 건 멀쩡했다. 그대로였는데 적혀있는 문자만, 구석의 페이지 번호까지 전부 다 새로 변해 있었던 거다.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 교과서를 꺼내놓던 애가 제일 먼저 그걸 발견했다. 그리고 자기 교과서가 버그가 났다면서 외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반 전체가 난리가 났다. 다들 자기 과학 교과서를 확인해 봤더니 한 권도 빠짐없이 전부 새 책이 되어 있었고 징그럽다고 소리치고 책을 집어 던지고 하면서 거의 아비규환이었다. 결국 그 교과서는 전부 선생님이 회수해 갔고 며칠 뒤 새 교과서를 다시 배부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한테 안 내고 몰래 가져올 걸 그랬다. 그러면 그런 이상한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분명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짧았다. 참고로 이 교과서 글자가 새로 바뀌는 괴현상은 몇 년에 한 번꼴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모양이었고 선생님은 지겹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공이다. 이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괴현상이다. 그때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국어 수업 중이었고 어떤 여자애가 해리포터 외전 같은 걸 소개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꽤 큰 소리가 났고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사물함에서 공이 떨어진 소리였다. 쉬는 시간에 피구할 때 쓰던 낡은 배구공이었는데 떨어져서 통, 통 하고 튀는 소리가 났다. 담임 선생님이 맨 뒷자리 애한테 공 좀 주워서 넣어줄래? 라고 했고 걔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 근데 저 공 좀 이상하지 않아? 처음엔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몰랐다. 나도 그 말을 한 애 얼굴을 봤다가 다시 공을 봤는데 뭐가 이상한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반 애들도 멍하니 있었는데 아마 몇 초쯤 지나서였을까. 나를 포함한 반 애들 절반 정도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달았다. 공이 계속해서 튀고 있는 거다. 통, 통, 통 하고 계속해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 그 공은 튈 때마다 점점 더 높이 튀고 있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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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고 튀는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거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공 살아있다고. 그 순간 교실 안에 있던 전원이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공과 거리를 벌리려고 칠판 쪽으로 몰려갔다. 곧이어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전원이 숨을 죽인 채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공을 바라보았다. 약 5초 정도.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가 숨쉬는 것도 잊은 채 점점 높게 튀어오르는 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이 마침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튀어오른 순간 갑자기 공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튀기 시작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1초 사이에도 몇 번씩 바닥과 천장을 오가며 부딪혔고 그 엄청난 충돌음이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반은 완전히 대혼란에 빠졌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명이 터졌고 나를 포함한 전원이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다들 복도로 나와 교실 안을 봤지만 공은 이미 너무 빠르게 튀어대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바닥과 천장을 번갈아 두들기는 그 충돌음이 너무 커서 귀를 틀어막는 애들도 있을 정도였다. 1분도 안 지나 다른 교실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외치면서 복도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팡! 엄청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 커다란 폭음에 복도에 있던 전원이 비명을 질렀다. 옆반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했다. 그 직후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교실 안으로 들어갔고 나를 포함한 남자의 5명 정도가 뒤따라 들어갔다. 예상대로 공은 터져 있었다.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서 천조각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계속 얻어맞은 바닥은 새까맣게 변색되어 엄청난 탄내가 났다. 천장도 약간 움푹 패이고 금이 가 있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배구공 안쪽에는 검은 실 같은 게 못의 혈관처럼 촘촘히 퍼져 있었고 그게 정말 징그러웠다. 그때 남자의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이 공 죽은 거예요? 라고 물었고 선생님은 공 잔해를 발로 툭툭 건드린 뒤 죽었네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가 너무 얼빠져서 웃겼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교가 재창이다. 이게 제일 기분 나빴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2번 정도 수업 중에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왔다. 전교생 여러분, 지금부터 교가 재창 시간입니다. 눈을 가리고 가사의 풍경을 떠올리며 밝고 힘차게 큰 목소리로 웃으며 즐겁게 노래합시다. 이해가 되는가? 수업 중에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그런 방송이 나오고 교가를 부르는 것이다. 게다가 선생님이 검은 머리띠 같은 걸 나눠줘서 그걸로 눈을 가려야 했다. 전교 조회에서 교가를 부를 때는 눈 가리개 같은 걸 하지 않는데 이렇게 수업 중에 갑자기 교가를 재창할 때만은 반드시 눈을 가리게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습관 같은 거라 그 당시엔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로 비정상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건 내가 6학년 때였다. 그때는 교육 실습인지 뭔지 젊은 여자 선생님이 와 있었고 그날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교실 구석에 앉아서 웃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교생 여러분, 교가 재창 시간입니다.
그러자 담임이 서둘러 서랍에서 눈가리개를 꺼내 평소처럼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교육실습 선생님은 멍해져 있었다. 수업 중에 갑자기 교과 제창 시간입니다 이러면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이 당연하긴 하다. 담임은 그 선생님에게 죄송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뭔가 난처해 보였다. 나도 평소처럼 눈을 가렸다. 방송에서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모두와 함께 교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마 2절 시작쯤이었을까. 갑자기 내 얼굴에 뭔가가 튀었다. 미지근한 액체가 철퍽 철퍽 하고 날아왔다. 나는 그때 맨 앞자리였는데 도대체 뭐가 얼굴에 묻는 건지 너무 궁금해져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처음으로 교가 제창 중 눈가리개를 벗었다. 무슨 액체였는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교육실습 선생님의 침이었다. 그 선생님이 흰자위를 드러낸 채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민 상태로 머리를 좌우로 엄청난 속도로 흔들고 있었던 거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로 앞에 있던 내 얼굴에도 계속 튀고 있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목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미친 듯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고장난 메트로놈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도저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을 상황이 아니었다. 장난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위험한 무언가가 지금 이 선생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린애였던 나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담임을 찾았는데 담임은 교실 뒷문 앞에 있었다. 선생님은 소리를 죽인 채 필사적인 표정으로 미닫이 문을 붙잡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얼굴은 붉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떻게든 문이 열리지 않게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던 거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다.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그 침입을 막고 있었고 그걸 깨달은 나는 벌떡 일어나 선생님을 도우려고 달려갔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돌아가. 그때 선생님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눈가리개를 하고 교가를 부르는 반 친구들. 흰자위를 드러낸 채 혀를 내밀고 머리를 흔드는 교육실습 선생님. 무언가의 침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담임. 그 기괴한 공간 속에서 나는 어렴풋이 이해했다. 수업 중 교가 제창은 아마 노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겁먹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걸. 무언가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눈가리개를 하게 하고 교가를 부르게 하는 거라는 걸. 교가 제창 방송은 선생님들에게 있어 무언가가 왔다, 절대 교실 안에 들이지 마라 라는 경보 같은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교가 3절이 끝나갈 무렵 교육실습 선생님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살충제를 맞은 바퀴벌레처럼 미친 듯이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동시에 담임도 문을 붙잡고 있던 걸 멈추고 그대로 주저앉아 문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던 선생님이 안도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이 미친 시간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다. 교가 제창이 끝난 뒤 담임은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교육실습 선생님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지만 반응은 없었다. 애들도 눈가리개를 벗고 그 상황을 확인하고는 또다시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곧 담임이 그 선생님을 업고 보건실로 데려갔지만 그 후로 그 선생님은 다시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고 무사한지도 모른다. 좀 더 정상적인 학교에서 계속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떨지는 모르겠다. 참고로 그날 내가 본 일에 대해서는 반 친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에게도 그때 교실 안으로 들어오려던 건 대체 뭐였는지, 만약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같은 건 일절 묻지 않았다. 진짜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만 하나만 슬쩍 들은 건 그 무언가가 들어오려 하는 교실은 매번 다르다는 거였다. 그건 침입에 실패한 교실에는 1년 동안 다시 안 와. 그러니까 그게 이 교실에 다시 올 때쯤이면 넌 이미 졸업했을 거야. 안 무서워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 당연히 무섭지. 그 후로 교가 제창 때마다 벌벌 떨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교가를 부르는 반 애들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진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내 모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진짜 이 정도 수준의 괴담이 산더미처럼 나온다. 괴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초등학교라고. 오컬트 계열에서는 엄청 유명한 모양이었다. 그런 무서운 곳을 6년이나 다녔다니. 우습기도 하고 어이도 없다. 왜 아직까지도 그런 학교가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그게 네 번째 괴현상일지도 모르겠다. 뭐 그래도 괴현상만 빼면 평범하게 좋은 학교긴 했지만 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말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뛰어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 집 아파트가 14층이었거든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나무에 이불이 걸려서 그걸 빼내는데 고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말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꾼 꿈이나 아니면 TV에서 봤던 무언가가 실제 기억처럼 왜곡된 거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묘한 경험이나 기억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댓글로 재밌게 혹은 뭐 무섭게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